여당 내에서도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의회의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중성동 을에서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2차 경선을 치렀는데 앞서 1차 경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결과는 하태경 의원이 떨어지고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반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차 경선 때는 이해운 전 의원이 29.7, 하태경 의원이 46.0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올림 한다면 50대 30, 이 정도로 하태경 의원이 이겼다라는 건데 2일 후에 2차 결선 시작됐어요.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하태경 50.87, 이해운 49.13, 29에서 49로 20%포인트가 껑충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 가점 5%까지 더해져서 51.58로 0.71%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의원이 패배를 했는데 저 여성 간점은 그렇다 쳐도 1차에서 2차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의 29에서 49,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며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 데이터를 오늘까지 공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경선 조사 관련 원 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당장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희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 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자, 지금 여당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오늘까지 이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아니 20%대 봤던 이해운 전 의원이 이틀 뒤에 굉장히 단시간에 실시된 똑같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29가 49가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3인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가진 묘미입니다.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도 17대 때 2등인가 3등을 하다가 결선에서 뒤집었거든요. 지금 이영 전 장관이 거기서 3인 경선으로 붙었잖아요. 만약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영 장관이 가져간 표가 다 말하자면 이해운 의원한테 온다면 저런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다 가산점을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태경 의원 말씀대로 원 데이터를 뭐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짧은 시점에서 거칠게 계산했습니다만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공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볼 수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는 그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그 당에서 그 원 데이터 같은 거 그냥 밝히면 보여주면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서 종로 갔다가 이제 성동까지 이렇게 계속 그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조금 이동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쉽게 정말로 뭐 1% 차이도 안 되는 그런 차이로 만약에 여성 가점이 없었으면은 하태경 그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그러한 그 생각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요거 이제 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송 변호사님? 뭐 공관위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여기서 깔끔하게 승복을 하시는 게 더 큰 정치인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요, 1970년에 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때 아주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차 투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득표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2차에서 그 1차 2위를 했던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의원이 연합을 해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극적으로 꺾고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경선을 지금처럼 무슨 전화 여론조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안에서 하잖아요, 대의원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경선장을 벗어나기 전에 김대중 후보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 깔끔하게 승복을 했거든요. 아주 멋진 장면이고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킹메이커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DJ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부산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실 텐데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한번 좀 음미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정봉주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 조금 전 정봉주 의원이 SNS에서 이런 입장을 올렸는데 거듭 사과를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한 사과는 아니고 정봉주 후보가 과거 본인의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사과드린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는데 마침 최근 여당에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이 과거 발언을 다시 문제 삼았거든요. 2017년 한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과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정봉주 후보가 당시 DMZ의 멋진 거 있잖아. 발목줄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DMZ에서 북한의 발목줄을 밟고 크게 부상을 당한 우리 군 장병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이 발언이 다시 정봉주 후보 공천으로 회자되자 여당에서는 삐뚤어진 국가관,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이런 막말과 욕설 가득한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섰다니 끔찍하다라는 비판을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 정봉주 후보가 당사자께 사과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중히 다시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네요. 정봉주 의원도 사과하고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 발언을 한 겁니까? DMZ에서 발목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게 웃으면서 한 얘기인지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또 저 발언 시점에는 이미 국회의원 하셨었고 또 대선 이후에 고초도 겪고 방송으로 또 들어와서 정치 관련 논평을 계속 해 오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의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직후에도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사과는 했을 것이고요. 후보가 되면 당연히 저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방송 활동하면서 좀 저런 발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피면서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어쨌든 했던 말이고 과거에 사과했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감당하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오늘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정봉준 의원이 거듭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북한의 목함 지뢰를 밟고 무릎 아래를 잃은 하재원 중사를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해봤습니다. 그 하재원 중사는요, 다리를 잃었지만 다시 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군으로 복귀했고요. 목발이 아니라 지금은 의족을 차고 있고 정말 피나는 재활 노력을 통해서 의족을 차고 뛰고 달리고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이 배하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든 그 누구든 함부로 저렇게 폄하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정봉주 의원이 다시 사과를 했으니 전해드렸습니다.